제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한 노트도 여러분들께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안녕하세요, 체린입니다. 오늘 예뻐지는 법을 주제로 영상을 가져왔는데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현재 훨씬 더 제 스타일링과 색깔과 저에게 어울리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많이 예뻐졌다는 그런 변화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묘하게 디테일한 한 끗 차이들로 세련돼 보이는 그런 것들 여러 개가 종합해서 과거의 저보다 많이 예뻐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뻔한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3년 동안 하면서 예뻐 보이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돈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1000만원급 유료급 내용이다, 이렇게 정말 자신할 수 있는 내용들만 꽉꽉 둘러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에서 가려야 할 부분, 드러내야 할 부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것들은 뭐 화장으로도 커버가 되지만 특히 머리카락, 애교머리나 옆머리, 그리고 옆 볼륨 등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볼륨이 있어야 할 곳과 없어야 할 곳의 정확한 위치를 안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되도록이면 영상을 찍어놓고 분석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가 살짝 가려져 있을 때랑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드러났을 때랑 얼굴의 조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미용실을 가거나 뭐 아나운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을 때도 정확히 여기를 찝어서 말합니다. 여기 요 옆광대가 정확히 옆머리로 가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냥 옆볼륨 살려주세요, 옆머리 내려주세요랑은 이 부분을 가려주세요, 요 부분을 가려주세요, 요 부분을 가려주세요. 이건 정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기장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가리고 싶은지에 따라서 얼굴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꼭 가려야 하는 부위와 꼭 드러내야 되는 부위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고데기를 할 때도 이 위치를 가릴 수 있도록 고데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턱선까지 옆머리를 내렸을 때와 이걸 정말 바짝 올려서 옆머리를 했을 때, 이때는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와 딱 여기를 가렸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저는 가릴수록 안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백도 많은 편이고 얼굴형도 사각턱도 있고 역광대도 있고 굉장히 가리고 싶은 부분이 많기는 한데 여쿨톤이다 보니까 가릴수록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한 화장일수록 색감이 많이 들어갈수록 머리가 얼굴 많이 침범할수록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이고 이목구비가 흐릿해 보여요. 그래서 이 역광대를 가린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고 옆쪽을 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확실히 드러내주고 살짝 요 정도만 가려주고 이쪽만 확실히 가려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내 사각턱이 싫다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서 가리면은 오히려 얼굴이 더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정확히 가려야 할 부분을 찾아줬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얼굴에 따라서 턱을 꼭 가려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광대를 가려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앞머리를 조금 더 촘촘하게 내서 이마를 가려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안 가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옆머리를 양쪽으로 다 가려야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영상을 찍으셔서 자신을 모니터링 하시고 각각 위치별로 한 번씩 다 가려보시면서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의 볼륨이 무조건 빵빵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처음 했을 때 아나운서들이 앞머리 뽕을 세게 띄우다 보니까 저도 앞머리 뽕을 엄청 세게 띄우면은 무조건 아나운서 같아 보이고 예뻐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진처럼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때 보이나요? 오히려 지금보다 한 10년은 더 늙어 보이고 뭔가 엄마 화장 따라하는 느낌이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더 얼굴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에게 적절한 위치 그리고 정도의 볼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윗볼륨이 아니라 옆볼륨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가리기만 해버리면은 오히려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얼굴에 가로폭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리면서 이 옆볼륨도 같이 살려줘야 했고요. 이걸 찾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때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크게 느꼈거든요. 같은 날 같은 곳 같은 메이크업으로 찍은 날인데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살짝 옆볼륨이 이렇게 살짝 섰을 때랑 머리가 착붙이 됐을 때랑 저의 이미지가 확 다르지 않나요? 확실히 이 바람 때문인지
그런지 옆볼륨이 우연히 살짝 섰을 때 이때 제 얼굴형이 훨씬 더 갸름해 보이고 이목구비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냥 거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사진 찍은 것만 뚫어져라 분석을 했다면 얻지 못했을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담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분석하다 보면 내가 정말 가려야 할 것, 드러내야 할 것, 그리고 볼륨이 있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역동적인 방법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스타일링 참고할 연예인 찾는 겁니다. 연예인 벤치마킹 해야겠다라고 연예인을 찾았을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이 연예인의 모든 특성을 따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닮았다고 얘기를 들은 연예인을 우리가 그 사람의 100%를 닮은 게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닮은 그 부분을 찾는 것이 핵심이지 모든 걸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들어봤던 연예인으로 찾기도 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뷰티 유튜버들을 참고하면서 받기도 했어요. 특히 정말 유명하신 레어리님께 직접 돈을 드리고 컨설팅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유튜브에 올렸던 리뷰들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큰 돈을 들여서 레어리님께 힘들게 컨설팅을 받았는데 물론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됐지만 너무너무 비싸고 정말 많이 기다려서 받은 컨설팅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저는 굳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그냥 이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살짝이라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 연예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레어리, 뷰티풀미, 셜록 뷰티 이렇게 세 분 영상을 전부 다 하루에 날 잡고 정주행을 했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써먹을 수 있는 특징들, 제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들을 연예인 특징,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메모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확히 적용했는지는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구체적인 예시는 반응이 좋다면 영상을 따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이분들의 컨텐츠를 보고 벤치마킹할 연예인을 찾았는지, 특성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노트도 여러분들께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찾아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문 헤어 메이크업 샵 가서 메이크업 받아보기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헤어 메이크업 샵을 갈 일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분명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한 번에 10만 원씩 많이 쓰시잖아요. 헤어 메이크업도 정말 뭐 30만 원 이렇게 넘는 것 말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이 정도만 투자해도 정말 괜찮은 결과물을 내주는 그런 헤어 메이크업 샵들이 많거든요. 특히 헤어 메이크업 샵 리스트들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평생 몇 번 가보겠어요. 진짜 딱 한두 번만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아나운서 준비생이 아니신 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화장품, 옷 스타일링 이런 거에 쓸 잘못된 멍청 비용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헤어 메이크업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제가 실제로 하는 평소의 메이크업과 영상을 찍어놓고 분석을 해봤어요. 특히 이 중에서 많이 분석해야 될 게 눈썹, 그리고 코 쉐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이상하고 진한 짱구 같은 일자 눈썹 그리고 다니다가 일자 눈썹이 저한테 정답인 줄 알았다가 이 세미 아치형 눈썹을 찾기 시작하고 눈썹에 힘을 빼주고 모양을 잡으면서 메이크업 방법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코 쉐딩도 제가 전문가님 손을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서 코 쉐딩을 훨씬 더 장점과 약점을 살려서 잘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평소에 그냥 인터넷에서 겟레디위미 보고 화장법을 따라하면은 다들 여기 쉐딩 하잖아요. 근데 헤어 메이크업 샵 가니까 저한테는 여기 쉐딩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여기를 안 해요? 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코가 길기도 하고 윗부분이 충분히 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조하면은 오히려 남상 같아 보이고 인상이 세 보이고 코가 길어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힘을 빼고 이쪽을 깎아내는 데에 힘을 쏟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쉐딩할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쫌쫌따리 모아서 실제 제가 메이크업 할 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저는 집에 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듣고 메모까지 해와도 다 까먹더라고요. 그 전문가님만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면목으로 영상을 많이 찍어왔어요. 헤어 메이크업 받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고 보면은 집에 와서 까먹어도 그냥 그 손길을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이신 분들이 아니라도 그냥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 한 번만
용기 내셔서 저 메이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싶은데 영상 찍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용실 가서 저는 고데기 할 때도 고데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저 영상 찍어도 돼요? 까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찍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혼자서 스타일링 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대망의 퍼스널 컬러 활용하기인데요.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이거 활용하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뻔한 내용이라서 지나쳐가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퍼스널 컬러 하면서 머리 색깔, 뭐 화장품 색깔 이런 건 당연히 기본으로 바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카메라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내 살색을 드러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저처럼 여름 쿨톤인 사람들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막 목폴라 티를 입는다던가 아무리 밝은 색이라도 여기 목이 안 파인 옷 같은 것들을 입으면은 정말 답답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오픈 숄더를 잘 입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상 찍을 때 저는 여쿨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색을 좀 많이 드러내야지 확실히 카메라 빨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얼마나 내 살색을 드러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퍼스널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얼굴이 희미해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퍼스널 컬러의 영향이니까 컬러를 꼭 진단을 받아보고 화장품이랑 머리 색깔만 바꾸지 말고 꼭 옷을 얼마나 드러낼까 이거를 찾는데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오픈 숄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스퀘어 넥, V넥, 조금 넥라인이 좀 드러난 옷들을 입어서 얼굴 화사하게 만들어주도록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탈탈 털어왔는데 마지막은 바로 자연스러운 눈빛과 미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색하고 있으면 진짜 재수없어 보인다. 별로 안 친해지고 싶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제가 기존에 눈빛이 약간 싸납고 세 보이고 그런 눈매를 가지고 있어서 눈빛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 눈매 때문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뭐 극복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그냥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그게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걸 깨닫고 정말 거울이랑 카메라를 맨날 보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만의 웃는 방법과 따뜻한 눈빛을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 물론 아직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있어서 완전히 따뜻해 보이고 완전히 활짝 웃는 그런 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 차가워 보이는 그런 인상에서 많이 탈피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상 바꾸는 법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하나 컨텐츠를 만들어 올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찾은 웃는 방법은 어떤 단어를 말했을 때 내가 제일 웃는 상이 되는가를 찾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니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은 이렇게 하면은 웃는 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니은 이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고 눈빛도 항상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 많이 들었던 게 목소리랑 입꼬리는 올라가서 웃고 있는데 눈빛은 하나도 안 웃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할 때만 해도 약간 눈빛을 차갑게 뜨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확실히 인상이 차가워 보여요. 근데 인상 차가워 보이는 사람은 정말 내가 냉미녀가 아닌 이상 사실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냉미녀이신 분들도 심지어 이쁘게 웃으면 훨씬 더 돋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눈빛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영상을 보시고 나만의 표정, 나만의 눈빛, 나만의 미소 만드는 것들을 연구를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불량상의 문제로 모든 팁들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꼭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들은 몇 가지를 담아봤어요. 아직 못 다룬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또 꾸준히 올라갈 테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영상 가지고 오겠다고 해놓고 안 가져올 때도 많아요. 그 이유는 반응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꼭 다음 영상 이런 거 궁금하다,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 좋아요, 구독, 반응이 있어야지 또 제가 아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구나 하고 가져오니까 꼭 반응을, 리액션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